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딱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죄일까요? 여기 40대 가장 이 씨가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의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서대문에서 양천구 쪽으로 갈아타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갈아타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양도세를 내야 되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내야 되는 양도세가 얼마였냐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갑자기 국세청이 얼마를 내라고 하느냐? 5억을 내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무려 50배가 증가한 세금 폭탄을 맞게 생긴 겁니다. 이분은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분입니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부동산을 또 투자를 하는 이런 분들도 아니고 평범한 1주택자가 그냥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데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는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 억울한 사정에서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기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50배 폭등했다. 실수요자까지 무차별 지금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시적인 2주택을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뭐죠? 바로 기존 주택을요 3년 내에 처분하는 겁니다. 내가 서대문구에서 양천구로 이사를 가는데 내가 새 주택을 사고 그리고 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내가 양도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게 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남부 일부까지 뭐가 됐어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게 지정이 돼버린 겁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이 전세 끼인 주택을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3년이니까 27년 2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규제 아래서는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가 내년 5월 달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도 차익 8억 원에 대한 세금이요 5억 원까지 지금 치솟게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정도만 내면 됐던 세금이 이제 50배가 증가하는 세금 폭탄이 지금 터지게 생긴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한테 사정을 한 거죠. 제가 이사비를 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사 날짜를 이 사람한테 맞추는 조건으로 이사비가 3,200만 원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거를 지금 합의를 봤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세입자가 정말로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폭탄 5억 맞을 수밖에 없겠죠. 잠깐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살짝 좀 염려가 되는데 이거 세입자들이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 5천만 원 아니 나 1억 못 내놓으면 나 배째라 나 못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결국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만들었죠. 그래서 뭔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이걸 좀 규제를 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정말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평범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런 불이익까지 당하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좀 시급하게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의 의도는 뭐였어요? 투기 억제 이거였죠. 실제는 지금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실수요자가 오히려 억압받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까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분은 그나마 집이 팔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호제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얼마 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부동산이 팔리지를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거주가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나고 집을 팔아야 내가 새 집으로 갈 수 있는데 팔리지도 지금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고 싶어도 지금 살 수도 없는 거의 이거는 뭐 법적으로 그냥 매도 금지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규제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거래량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의 1일 매매 거래량입니다. 완전히 뚝 끊겼죠.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최고점으로 해서 10월 20일에는 이제 거래량이 33건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10월 20일부터 거래가 이제 완전 급감을 하고 이제 올 한 해 이게 1일 거래량인데 언제가 제일 작아요? 지금이 가장 작습니다. 지금 11월 28일의 경우에는 거래량 4건입니다.
거래가 완전히 초토화된 이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아예 없는데 네. 저 10월 15일에 거래가 거의 역대급을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일일 거래량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저 때는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요때가 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있었잖아요. 발표가 됐잖아요. 이때 마지막 수요가 몰린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강남 3구부터 한번 볼게요. 강남구 보겠습니다. 강남구는 10월 15일 부동산 패닉바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11월 한 초까지도 거래가 있었는데 이 이후는 이제 거래가 많이 줄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도 패닉바잉이 없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지금 역대급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디서 터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일단 강남 3구는 아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외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노원구에서 패닉바잉이 터졌네요. 10월 15일 노원구가 115건. 보통은 강남이 제일 최고라고 하는데 네. 저쪽에 몰린 이유가 대출 안 나와서인 거예요? 대출이 안 나와서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남이나 이런 데는 사실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제 노도강, 강서구도 터졌네요. 강서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 고가 지역보다는 약간의 이제 좀 저가 지역들 위주로 10월 15일에 마지막 페이크바잉 거래가 터지고, 요 이후에는 거래가 정말로 잠잠한, 보셨죠? 지금은 부동산이 정말로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마 지금 일시적 2주택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양도세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언제까지죠? 바로 26년 5월까지입니다. 물론 26년 5월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가 될 거냐? 이건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방향은 어때요? 명확하게 부동산 시장을 지금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과세 유예를 중단할 수가 있어요. 내년 26년 5월까지 못 팔면은 양도세가 50배 이렇게 증가하는 일이 충분히 여러분들 생길 수가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좀 붙잡아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너무나도 과열되지 않게끔 하려고 한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 갈아타기 하려는 평범한 분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라면요, 너무나도 정말 화날 일이고요,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마음 정말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화만 내고 억울해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남은 6개월의 이 매도 골든 타이밍 정말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내가 매도를 하고 싶은 아파트의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단지로 들어가셔서 현재 매물이 어떻게 되는지,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18.65개 하나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18.7억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죠. 제가 현재 나온 매물 보다는 더 싸게 내놔야 그래야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매물 데이터도 같이 함께 좀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최고가에 팔려고 하는 이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누가 매수 의뢰나 이런 게 온다? 그럼 가격을 낮춰서라도 급매로라도 탈출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친절한 부동산 사장님을 또 만들어 둬서 내 집이 1등으로 빠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요, 때로는 굉장히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이런 피해자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부의 이런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나요? 거스를 수 없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일시적 2주택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다 갈아타기 할 건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뭐예요? 지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매매가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세입자랑 협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덜컥 새 집을 계약을 했다가 기존 집이 안 팔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아예 내가 잔금을 못 치를 수도 있고, 정말로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갈아타기도 하시고 내 집 마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치고에서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영상 꾸준히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